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문화체육부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요. 지금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한 거죠.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온 사람이 이정우 체육국장인데 발표 잘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전체를 다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부상 선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국가대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개선 사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 집중적으로 발표한 게 제도 개선 진행 상황, 그리고 보조금. 이제 해년마다 약 70억의 보조금이 배드민턴 협회에 들어가거든요, 정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절규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낸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다.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매우 어찌 보면 오늘 발표가 안세영 선수가 했던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능을 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넥스. 그러니까 요넥스 그 신발이나 배드민턴 라켓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하는 거, 제 발에 편하고 제가 하는 걸 쓰고 싶었다라는 안세영 선수 말이 있었는데, 그 배드민턴 협회가 라켓하고 신발까지 후원 사용품, 즉 요넥스 것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다른 데도 다 그러냐를 체크를 해봤더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 44개 종목에서 복싱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만, 복싱협회 같은 경우는 글러브하고 슈즈, 신발, 배드민턴협회는 신발하고 라켓, 이것까지를 사용을 강제하고요. 나머지는 강제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예외적인 조치, 매우 강력하고 선수들에게는 불리한 조치를 배드민턴협회가 강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는 당연히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신발이나 라켓은 선수가 선택하는 고유 권리다라고 아예 자기들 규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2월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배드민턴협회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넥스와 후원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걸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부회장께서 신발은 제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는데, 이런 지하에 김택규 회장이 묵살을 해버립니다. 이제 오늘 발표에서 이 김택규 회장이 묵살하는 그 회의록까지 체육국장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입장에서는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넥스하고 협의 중이라는 거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들어갈까요? 그님하고 어떠세요? 요넥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요넥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해년마다 275만 불씩 후원금을 주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신발과 라켓까지 선수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다른 데서는 다른 걸 못 신게 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었는데 요넥스 입장에서도 이거를 쉽게 포기하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넥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넥스에게 기회가 된다. 국민들의 감정을 좀 긍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감하게 풀어주겠다. 라켓과 신발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 우리는 더 많은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유소년 배드민턴 인구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후원을 하겠습니다. 한다면 국민들이 요넥스라는 기업 괜찮네?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와는 다르게 요넥스라는 1등, 세계 1등 브랜드는 그런대로 스포츠맨십에 걸맞는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마이클 조단, 나이키의 에어 조단으로 유명한 마이클 조단이 아디다스 신발을 계속적으로 고집했었어요. 예. 근데 그 선수가 나이키와 손잡고 세계적인 브랜드, 에어 조단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스포츠용품 회사가 과감한 역발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 지도부와 관계없이 계속 후원하겠다. 그리고 유소년 선수들 우리가 더 많이 지원 육성하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또 지금의 제한 풀어주겠다. 그러면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드민턴 협회는 국민의 비난의 표적이 됐지만 요넥스는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더 통 큰 투자를 하고 통 큰 규제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더 산다. 네. 오히려 돈을 더 쓰고 더 크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 이게 지금 요넥스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을 지금 황 작가님이 제시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배드민턴 협회는 욕 먹지만 요넥스는 욕 안 먹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바로 그건 거죠. 오히려 돈을 더 쓰겠다. 신발과 라켓은 풀어주겠고 유소년에게도 더 큰 지원을 하겠고 국가대표 후원도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요넥스에게는 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겠다. 지금 이런 제안을 해주신 네. 거죠.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요넥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넥스는 배드민턴 협회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찬스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2017년에 그 빅터하고 계약할 때는 360만 불 계약이었는데 지금 요넥스하고의 계약은 275만 불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액이 다운됐어요. 금액이 다운된 이 상황에 자기들이 꽤 크게 이익을 본 건데 그 이전에 비하면. 근데 이유가 뭘까요? 아니 배드민턴이 안세영 선수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지금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를 7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었고 그래서 분명히 이게 더 많은 가치를 배드민턴 협회에서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더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했다. 이거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지금 문체부에서 조사 내용에 빠져 있다면 체육부가 앞으로 이 부분 철저하게 팔 거라고 봅니다. 누가 그 책임이 있는지 그 당시 계약 당시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회의록도 있을 거고 아마 다 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이제 봅시다. 왜 지금 신발과 라켓이 중요한지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이게 특정 후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신발은 강제하지 않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드민턴하고 복싱을 제외한 나머지 42개의 종목이 전부 다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배드민턴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개거든요. 본인 경기력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익숙한 그런 건 이제 라켓과 신발이죠. 그렇죠. 그래서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도 탁구 라켓과 신발 이거 내 경기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화시키면 오히려 지금 같은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근본적으로 배드민턴 협회가 지금까지 너무 지난번에 뭐 임원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문제가 삼아졌던 겁니다. 신발은 풀어주자는 말이 있었지만 회장이 묵살을 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의심이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가 안 되면 그 뒤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대목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이전에 후원 계약을 맺을 때보다 오히려 다운된 가격으로 물가는 더 올랐는데 다운된 가격으로 상당히 다운된 가격으로 후원 계약을 그것도 장기 계약을 2027년까지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걸 텐데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철저히 조사 감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수사까지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마음 고생했을 안세영 선수와 불편함을 느꼈을 여러 선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옳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선수들의 주장이 이기적인 주장이 아니라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주장이 타당했고 배드민턴과 복싱을 제외한 나머지 42개 단체에서는 그런 선수들의 주장이 계속 통했던 거죠. 참 하필이면 배드민턴 협회가 이걸 당황스럽게 일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요넥스가 있기 이전에 빅터라는 데하고 배드민턴 협회가 계약을 했던 당시를 보면 즉 2017년 그때 협회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보면 전체 후원금 361만 불 중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약 72만 불이죠. 72만 불은 선수단 몫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에
배분을 해줍니다. 여러 상여금으로 준다든지. 실제로 그럴 만한 것이 후원금을 요넥스에서 후원과 물품 후원과 용품 후원과 자금 후원을 해줄 때는 선수들이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몫을 당연히 주는 건데 20%를 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6월에 협회에서 선수에게 지급되던 배분 규정이 삭제돼 버립니다. 석연치 않죠. 근데 더 깝깝한 거는 이거를 선수들이 직접 연관되는 선수들과 관계되는 건데 선수들하고 이걸 협의를 하지 않았고 선수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체부가 국가대표 총 48명하고 다 면담을 한 건 아니고 22명하고 현재 인터뷰를 했는데 22명의 이구동성으로 그런 거 있는지 몰랐다. 선수단 배분 규정이 있는지 몰랐고 자기는 이번 조사할 때 당신이 물어봐서 처음 알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역시 이것도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건지 만약에 선수들에게 주기로 한 72만 불 정도가 안 쓰이고 있었다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예산 사용처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후원금이에요. 실제로 문체부가 확인한 건데 A사라는 데가 빅터고 B사가 요넥스입니다. 빅터하고 계약할 때는 계약 금액이 1년에 361만 달러. 근데 요넥스하고 계약했을 때 2019년부터 22년까지 계약했을 때는 180만 달러. 저건 아마 뭐죠? 저게 그 전염 그것 때문인가? 코로나요? 코로나와 네. 관계된 걸 수도 근데 제 생각엔 있는데. 조금 다른 게 2019년 1월부터 저게 계약이 그 유효하면 그 전에 2018년쯤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코비드 19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2019년 12월쯤에 이제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좀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관계 없다면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빅터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이용대 선수단 그러니까 네. 선수들의 용품의 그 계약과 위배되는 착용 때문에 아마 빅터가 철회를 해요, 계약을.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부랴부랴 2019년 1월에 10월달 2018년 10월달에 아마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2달 안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요넥스하고 저렇게 가격에 했지 싶은데 이해를 해보자면,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다 치고 2023년 4월부터 다시 요넥스하고 또 계약을 이번에는 4년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275만 불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맺었던 빅터와의 계약보다 여전히 훨씬 못한 금액이죠. 또 석연치 않은데 아무튼 확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후원사와 그 후원금 계약 말고 플러스 알파가 또 원래는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을 하는 경우에 후원사에서 예를 들면 요넥스가 금메달을 딴 안세행 선수한테 얼마를 준다라든지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계약하고는 별개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것들이 선수 지급 조항이 역시 2023년 4월부터 요넥스하고 새로 계약하면서부터 선수 지급 조항이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선수에게 그 우승 보너스를 주는 조항이 증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선수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수들 모르게 보너스 지급 조항을 협회가 마음대로 요넥스하고 서로 쓱싹했겠죠. 그래서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선수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체부가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많이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용어가 생각나네요. 앵벌이. 어린 아이들 일 시켜서 혹은 장사시켜서 어른들이 뒤에서 그걸 착취하는 그런 앵벌이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네, 선수들은 뭐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 경기단체로부터 뭐 소속팀으로부터 연봉도 받지만 저런 수당을 통해서 더 고무되기도 하고 더 큰, 왜냐면 개인적으로 또 투자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협회가 이렇게 비밀로 했다. 저기에는 뭔가 지금 체육회 그리고 문체부의 손이 닿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어른들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밖에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물론 국가대표 선수들만을 위한 협회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저 후원이 들어올 때는 국가대표 선수 때문에 들어오는 후원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 부분의 금액이 선수들에게 지급됐던 금액이라면 그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면 선수들과 상의라도 한번 하고 선수들 의사라도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고 선수들 모르게 두 가지 선수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조치를 순차적으로 2021년과 2023년에 제거를 해버렸죠. 선수들에게 플러스가 안 되고 이건 플러스가 된다면 요넥스 돈은 덜 들어갈 수 있겠죠. 요넥스 돈이 덜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아봐야 될 문제지만 아무튼 선수들로서는 더 벌 수 있는 돈을 못 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물어보지 않았다. 전 이 부분 반드시 뭔가 야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안세영 선수가 강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 28세 국가대표 5년 하고 여자는 27세 남자는 28세 그런 올림픽에서 활동하고 그런 사람만이 국제대회 출전할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은 좀 과도하다라고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었는데 실제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미 2016년에 신설된 규정을 그 당시에 이용대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이 헌법 소원을 하죠.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협회가 패소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31세, 여자 29세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패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 나이 규정을 폐지했었어야 되는데 폐지하지 않고 편법으로 남자는 그럼 28세, 여자는 27세로 유지했었는데 놀랍게도 역시 어떤 이제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44종목 다른 협회에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이 단 한 단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 사례를 계속 체육부에서 봤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협회에 보니까 BWF,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죠. 세계 배드민턴 연맹을 보니까 국제대회 선수 추천 권한을 각 국가의 배드민턴 협회에 주고 있더라고요. 그 추천 권한을 협회의 독점으로 줘놓으니까 협회가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저는 이게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폐지하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의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 자연인의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국내 다른 종목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배드민턴 국가들 그런데 사람 선수들과의 형평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국가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 바꾸기 바랍니다. 그 바꾸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누누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선수들이 세계 랭킹이 있고 출전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협회에서는 바로 오케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규정을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안세영 선수가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게 과도한 주장이 아니었고 매우 당연한 주장이었고 배드민턴 협회만 안 하고 있는 거였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역시 이제 안세영 선수 때문에 불거진 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천만 원 계약밖에 못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6천만 원까지 계약할 수 있는 이런 묘한 계약. 그리고 계약 기간을 고졸은 7년 계약을 해야 하고 대졸은 5년 계약을 해야 되고 군대를 갔다 오면 그 기간은 또 연장시켜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악덕 조건이죠. 이런 악덕 조건을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배드민턴 실업연맹 빼고는 다른 연맹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답니다. 다른 연맹에서는 오히려 핸드볼 협회 같은 데서는 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너무 길게 할 수 없도록 오히려 줄여놨고 연봉 같은 경우도 최대 연봉은 규정하지 않고 하한액만 규정했죠. 선수 중심으로 본 거죠. 최저 이 이상은 줘야 된다를 규정한 겁니다. 이 배드민턴 협회만 이건 과도하게 실업팀을 위주로 생각한 거잖아요. 선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바로 체육부가 이번에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시정조치 들어가지 않을까. 연봉차별 철폐, 계약기간 역시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규제 철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약간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프로야구 팀 같은 경우는 셀러리 캡이라고 있습니다. 배구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연봉 상한선. 왜냐하면 어느 한 팀이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뉴욕 매츠가 우수한 선수들을 다 싹쓸이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지금 1등하고 있는 팀이 만약에 아니면 2등, 3등 하는 팀들이 우수한 선수를 다 고액 연봉으로
가져오면 결국은 돈이 제일 많은 구단이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지만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실업팀과 하고 있는 연봉 상한제는 선수를 좀 묶어두기 위한 거고, 프로야구와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 프로야구는 그렇게 5년 6년 셀러리 캡 안에서도 프리 에이전트가 되기 전에는 비교적 상대적인 저연봉을 감수를 하지만 끝나고 나면 대형 계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 되고 6년 이상의 기간을 채우고 프리 에이전트가 되면 수십억 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게 기회가 보장이 되는데 배드민턴은 그게 아니잖아요. 7년이 지나고 나면 전성기가 끝나버리는데 은퇴해야 될 시기가 가까워오는, 그럼 사실상 황금기를 노예계약에 묶여가지고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야구는 요즘 BFA 단연 계약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FA가 되기 전에 단연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오, 그래요. 근데 팀이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예가 아마 최정 선수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최정 선수가 FA를 2번 했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FA 자격이 되기 전에 미리 큰 돈을 줘서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미리 그렇게 네. 팀과 협상을 통해서 하는 모양이군요. 버카로 쇠고기님, 그러니까 학력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학력이 그 선수의 연봉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덜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대학을 나온다고 배드민턴 더 잘 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고쳐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 바로 고쳐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페이백인데, 셔틀콕 페이백인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체육회, 정부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서 각 산하 단체들, 각 체육 단체들의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라든지 테니스 협회, 탁구 협회, 당구 협회 이런 데서 정부 공모 사업으로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 리그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체육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체육회가 배드민턴 협회에 1년에 25억씩 주는 겁니다. 2022년, 23년, 24년 해가지고 25에서 현재 75억이 배드민턴 협회로 지급이 된 겁니다. 꽤 큰 사업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협회장의 최측근인 충남 태안 배드민턴 협회장이 바로 공모사업 추진단장을 했었는데요. 그거 하면서 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업하면 대회 한번 할 때마다 용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승강제 리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용품 구입비가 몇 억이 들어갑니다, 매년.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협회 직원들 모르게 후원사에 페이백을 요구합니다. 자, 모르게 2023년에는 1억 5천치는 내가 지정하는 데다 니네들 이 용품 보내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용품을 공정하게 다 보내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는 27,000원 수건 3장, 그리고 충청도 특히 태안에 4천만 원이 넘는 용품의 집중 지원, 충남과 태안에 지원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실제 수령한 물품을 1억 5천, 2023년에 1억 5천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분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저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바로 쇠고랑찰 일입니다. 쇠고랑찰 일이어서 바로 될 거고요.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이어서 그 추진단장, 그 공모사업 추진단 위원장이 했다면 2024년에 이번에 회장이 직접 나섭니다. 회장하고 사무처가 바로 후원사에서부터 1억 4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 그때는 구두 계약이었는데 이번엔 서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임의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 그러니까 한마디면 상스러운 말을 할 뻔했는데 그 회장 마음대로. 그래서 보조사업과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 총회 기념품으로 이 물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파악된 상황만으로도 이런 행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국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의 법률의 규정을 받습니다. 위반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의 기부 및 후원 물품 관리 규정 6조에도 위반한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협회 안의 절차에 따라서 간 게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장과 아니면 그 추진위원장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횡령 배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검경에 넘기는 걸로 오늘 체육부가 거기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쇠고랑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마저 다 이야기를 해놓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하시죠. 네. 너무 황당한 것들인데 이거 뭐 너무 디테일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세영이 틀린 게 아니라 안세영이 말한 건 오히려 빙산의 일각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니까요. 국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모든 계약을 할 때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하면 무조건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공공 조달을 해야 됩니다. 나라장터라고 그러잖아요. 2천만 원. 이거 국가나 지자체하고 계약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품 2022년부터 24년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 계약으로 계약합니다. 이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국가대표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런 특례 규정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저거는 국가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이나 유소년 체육진흥과 관계된 자금의 집행이었기 때문에 그쪽 특례로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건 뭐 워낙 작은 건데 그 이사들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협회에도 두 분의 감사가 있는데요. 그 감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기장을 담당을 시킵니다. 원래 이것도 보조금법 위반 행위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런 작은 것까지 아주 알차게 위반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위반을 할 수 있는지만 연구한 사람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임원은 배드민턴 협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성공보수를 받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공보수 수령 이거 떠오르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남FC에서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특정 인사들 이재명의 특근 인사들에게 성공보수랍시고 거금을 지불한 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유사합니다. 협회의 부회장이라는 자하고 전무라는 자가 특정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을 때 후원금을 유치합니다. 물론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도 없고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 위반입니다. 얼마를 받았냐면 부회장은 약 850만 원 성공보수로 10% 페이백을 받았고 전무는 총 한 6천만 원 정도 꽤 큰 돈을 1년 반에 걸쳐서 받았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성공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성공보수를 불법적으로 받았는데 이 성공보수 받은 거 일부를 가지고 그 전무가 또 2021년부터 2024년 8월 지금까지 배드민턴 협회는 이사들이 후원금 하나도 안 냈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2,300만 원이 있었어요. 누가 냈느냐? 김태규 이름, 협회장 이름으로 됐는데 바로 협회장 이름으로 그 김모 전무이사가 그 성공보수 받은 돈 중에 아마 일부인 것 같은데 2,300만 원을 김태규 이름으로 후원을 합니다. 참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대표 후원 물품을 관리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국가대표들에게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불출 내역을 전산으로 처리도 요즘은 다 전산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고 접수 불출 내역도 제대로 써놓잖아요. 많이 비는 모양이에요. 군대 1종, 2종, 3종 창고에서 물건 빈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봤지만 국가대표 후원 물품 관리를 저 따위로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저걸 왜 대의원들한테 왜 주고 이사들한테 왜 주고 공모사업 추진위원회 인사들한테 왜 주고 협회 원로들한테 왜 줍니까? 이거는 협회장이 생색내려고 했거나 협회장이 자기 선거의 목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저렇게 태만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엄하게 처벌해야 될 형편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불출이란 단어는 나눠줬다는 얘기죠? 예. 네, 밖으로 내보냈다. 네. 야. 이게 군대식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아시는 건가요? 혹시 행정병 출신이세요? 저는 소총을 가지고 예. 훈련을 해본 적이 거의 없죠. 죄송합니다. 행정만 주로 담당하셨구만.
저는 작전병 출신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예, 지금까지 쭉 배드민턴 협회와 관계해서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쭉 봤습니다. 이거 뭐 더 말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송두리째 썩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사 끝나자마자 아마도 추가적인 조사가 더 이루어지겠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수사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미 고발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사로 바로 전환시켜서 배드민턴 협회장뿐만 아니라 주요 그 돈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약간 좀 미심쩍은 일들 결부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처벌까지 받았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협회는 해산시켜야 되는 건가요? 해산하고 이제 비대위가 들어오고 지난번에 이마를 다치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예. 배드민턴 협회를 맡아야 되겠네요. 비대위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다. 네. 야, 정말. 근데요, 제가 이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드민턴 협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말 썩었습니다. 다른 체육단체는 어떨까요? 저는 유사한 구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협회가 수사받거나 조사받기 전에 저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후원품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받는 뭐 교부금, 이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회비로 얻는 돈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과연 투명하게 썼는가? 그 협회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으로 선수들에게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혹 그들의 주머니로 가고 있지 않나. 이건 건전한 감시의 하나의 모티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협회, 축구협회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협회들도 이번에 알아서 자정의 계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스카님 감사합니다. 2만 원 후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저 투명하게 쓰겠습니다. 우리는 투명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어차피 적자기 때문에 별로 뭐 지금 아까 전기세 지금 밀렸다고 뭐 전기세 얘기 나온 걱정을 것 하고 같은데. 있었습니다. 네. 전기세를 내일은 낼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뭐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기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협회와 개인 선수가 이렇게 크게 충돌한 예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지금까지의 역관계는 선수들이 일방적으로 보통은 밀리고 당하는 관계였던 것 같고, 아니면 그러니까 쇼트트랙 안현수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뭐 기여한 예도 귀화 있었고. 네, 러시아로 갔나요? 유도의 김재엽 선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기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실상 축출되다시피 하죠. 유도협회하고 네. 척져가지고. 이용대 선수도 마찬가지. 이용대 선수도 법정까지 간 예가 법정까지 있고요. 가서 결국은 배드민턴 협회에서 축출되다시피 했었고, 김연아 같은 경우는 본인의 파워가 워낙 세지니까 사실상 빙상협회 위에 서게 됐었던 거고, 박태환 같은 경우도 처음엔 트러블이 많았지만 힘이 세지면서 결국은 박태환이 그 위에 서게 되는 거였죠. 사실은 안세영 선수도 본인만 생각했다면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서 본인의 힘이 이미 커질 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미지 잘 유지하고 있다가 그렇죠. CF 많이 찍고 CF도 찍고 네. 자연스럽게 누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걸 의협심이라고 그러나요? 정의감이라고 네. 그러나요? 참지 못하고 의협심과 정의감을 발산을 한 거죠. 이런 올바른 정신도 아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은데 큰일 한 겁니다. 큰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안세영을 욕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체육부가 이번에 조사한 결과 중간교사 발표 결과만을 보고도 이미 안세영이 옳았고 안세영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을 옹호한 건가에 대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협회 이사들 전원 자진사퇴 일단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회장부터 자진사퇴 표명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 사무국도 조사에 전면적으로 물론 지금 협조하고 있겠지만 모든 자료를 남기고 보태는 거 없이 철저하게 다 제시하겠다라고
백기선은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생 선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네. 협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장도 그렇고 안생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안합니다. 협회가 선수들과 동호인을 위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협회가 이사들을 위한 조직이었고 협회를 위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책임질 것들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나와야 약간이라도 온정이 베풀어질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포츠 관련돼서요. 예. 이 작은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자체로부터 특정 경기장 사용 같은 것을 독점하는 그런 특혜를 좀 받습니다. 협회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익구조 혹은 연결고리 정치권과의 뭐 야합 이 부분도 저는 이번에 좀 자정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영등포구면 영등포구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드민턴 코트나 그렇죠. 테니스 코트. 수영장, 네. 테니스 코트 이런 것들 예약 경쟁이 심하던데 네. 특히 아침 조기 축구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거 한 번씩 그거 부킹 리뉴얼 할 때마다 네.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좀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등포에 배드민턴 그 시설 그거 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문제 있습니다. 그런 거 좀 투명하게 그런 것부터 투명하게 바랍니다. 그런 것부터 자꾸 그렇게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면 후배들이 아들 딸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세상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거야라고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을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하나씩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 대우각성을 했다면 바로 행동으로 먼저 사죄하라. 안생에게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배드민턴 협회와 관계된 이야기고요. 당분간은 이제 배드민턴과 관계된 이야기 말씀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배드민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할 기회가 다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다소 책임감을 가지고 갑자기 제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수십만이 오셔가지고 안세영 선수와 관계된 유튜브를 봐주신 덕분에 제가 난데없이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팠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